안녕하세요, 스피서입니다. 오늘은 NBA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 채널에 대해 얘기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NBA가 파업을 하고 선수들만 모이는 미팅이 있었죠. 제가 이거에 관한 뉴스를 지난 두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소식과 반대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게 뭐냐, 왜 거짓 정보를 주냐, 이 영상 내려라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댓글을 쓰신 분은 제 영상이 먼저 나오고 그 소식이 나중에 나온 거를 모르고 그 소식만 보고 스펜서 소식 잘못 전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다른 소식이 나오면 그 다른 소식도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버블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들이 그 미팅룸에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기자들 뉴스 사이에서도 상반되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십처럼 얘가 이랬대 저랬대 쟤는 저랬대 이런 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미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릴 게 많았었는데 내용이 좀 너무 많기도 한데 이 많은 내용들이 일치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버블 미팅에 관한 뉴스는 전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 웹사이트인지 소셜미디어인지 모르겠는 그런 곳들에서 저한테 여기서 정보 다 긁어오는 거 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한국 뉴스를 보고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현지 뉴스 보고 바로 전해드리면 되는데 굳이 한국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해드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영어 뉴스를 보고 제가 바로 해석해서 전해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한국 뉴스를 보고 전해드리다가 이 한국 뉴스가 번역이 잘못된 거면 저는 그 잘못된 거를 보고 잘못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몇몇 NBA 구단주들은 NBA 코트 위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 문구를 넣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LA 레이커스의 어시스턴트 감독 제이슨 키드가 필라델피아 식서스 감독직을 원한다고 해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만약 구단주들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안 뛸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러브가 JJ 팟캐스트에 나왔습니다. 영상 길이는 1시간 22분이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 보고 싶으신 분은 밑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케빈 러브가 미네소타 팀버우블즈에서 1옵션이었다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르브론 제임스랑 카이리 어빙 한 팀이 되면서 3옵션이 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농구팀에서 20년 넘게 농구는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다 라고 배웠다. 미네소타에 있을 때 공 터치를 엄청 자주 했었는데 캐벌리어스에서는 엄청 오랫동안 공을 못 만질 때도 많았다. 르브론이 돌파를 잘 하기 때문에 안쪽을 열어놨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은 바깥쪽 3점에 있어야 했다. 새로운 역할을 맡기 위해서 나는 내 몸부터 바꿔야 했고, 그래서 몸무게를 줄였다. 평생 안쪽에서 포스트업을 하면서 농구했었는데 갑자기 거의 3점 슈터가 되었고 포스트 터치는 거의 없다 보니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만도 한 게 케빈 러브는 팀버울브스에서 뛸 때 26득점, 13, 14리바운드에 올스타, 올 NBA를 하던 선수죠. 이런 선수가 갑자기 3옵션이 되고 3점 슈터가 되니까 힘들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빈 러브한테 러셀 웨스트브룩이 스페셜한 선수라는 걸 안 게 언제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케빈 러브랑 러셀 웨스트브룩은 같은 UCLA 대학 농구팀 출신이고 룸메이트이기도 했어요. UCLA 체육관에서는 UCLA 졸업생들이나 프로들도 오고 USC 대학 선수들이랑도 부는데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처음으로 같이 뛴 픽업 게임에서 웨스트브룩이 스페셜하다는 걸 바로 알았다. 리바운드도 엄청 잘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클리퍼스는 리그 탑5 수비이고 거기다가 수비를 엄청 잘하는 선수 2명이 있다.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부상당한 발목으로 이렇게 잘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로 루카 돈치치는 슈퍼스타로 올라왔다. 2년 차이고 처음 플레이오프에 온 선수가 이렇게 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그리스와 미국에서 받는 인종차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에도 인종차별이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살 때는 길거리를 걷다가 죽을까봐 무섭지는 않았다.
미국에 산 지 7년이 됐는데 내 지인들이 어떻게 커왔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러키가 있는 위스콘신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주로 매년 뽑히는 곳이기 때문에 야니스가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경기 먼저 하고 오늘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 대 올랜도 매직이었습니다. 벅스가 118대 104로 이겼고 4대1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28득점, 17리바운드, 3어시스트, 3점 3개로 이 경기도 잘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벅스가 첫 번째 경기를 지고 두 번째 경기부터 정신을 차렸죠. 두 번째 경기부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시리즈가 싱겁게 끝났습니다. 매직은 빠진 선수가 너무 많았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건강하게 뛰길 바라야겠어요. 벅스는 이제 2라운드에서 마이애미 히트랑 붙게 되는데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대 휴스턴 로켓츠였습니다. 로켓츠가 114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시리즈 내내 부상으로 못 나오던 러셀 웨스트브룩이 출전 시간 제한을 가지고 나왔어요. 웨스트브룩이 슛은 못 쐈는데 7개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하든의 부담을 좀 줄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시 슈로더랑 PJ 터커는 둘 다 퇴장을 당했는데 슈로더는 터커의 급소를 때려서 퇴장을 당했고 급소를 맞고 화가 난 터커는 슈로더에게 박치기를 해서 퇴장당했습니다. 로켓츠가 경기에서 새로 준비를 해온 게 두 가지였는데요. 수비를 할 때 썬더의 루 도트를 아예 안 막았습니다. 벤 시몬스 3점 수비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막는 느낌이었어요. 도트는 거의 수비수가 없는 정도로 오픈이었고 NBA에서 센터도 아니고 가드면 그 정도로 오픈이면 쏴야죠. 그런데 도트는 야투기 16개 던져서 3개밖에 못 넣었고 3점도 9개 중에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도트가 저번 경기처럼 3점을 3개라도 넣어주면 로켓츠 입장에서 좀 골치가 아플 텐데 이 경기처럼 못 넣으면 수비하기 너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켓츠는 공격할 때 계속 이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쪽으로 공격을 했어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수비를 못해서 계속 뻥뻥 뚫렸습니다. 썬더는 이 경기 3점 38개를 실패하면서 NBA 플레이오프 기록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 기록을 로켓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리즈 로켓츠가 3대2로 앞서가는데 다음 경기에 과연 썬더가 어떤 준비를 해올지 궁금하네요. 어제 마지막 경기는 포틀랜드 블레이저스 대 LA 레이커스였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무릎 부상으로 올랜도 버블에서 나갔기 때문에 레이커스 승이 예상되었는데요. 레이커스가 131대 112로 이겼고 블레이저스 선수들은 예상보다 잘했습니다. CJ 맥컬럼은 36득점, 6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했고 카멜로 앤서니는 27득점, 7리바운드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저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원투펀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36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했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43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이 두 명도 참 잘했지만 이 알렉스 카루소가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잘해줬습니다. 블레이저스의 이번 시즌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카멜로 앤서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틀랜드 블레이저스 팀에 남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CJ 맥컬럼은 이 허리 부상 수술이 필요 없고 2달 정도 쉬면서 재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경기인데요.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보스턴 셀틱스 대 토론토 랩터스 경기였습니다. 셀틱스가 112대 94로 쉽게 이겼어요. 셀틱스는 1쿼터부터 점수를 벌렸고 토론토 랩터스는 이 셀틱스의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특히 파스칼 시아캄과 프레드 밴블릿이 못했습니다. 시아캄은 확실히 아직은 이 드리블, 포스트업, 3점이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에요. 이번 시즌 올스타이긴 하나 이 슈퍼스타로 올라가려면 이 세 가지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한 경기 했을 뿐이니까 닉 너스 감독이 다음 경기 어떤 준비를 해올지 봐야죠. 두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 대 댈러스 매버릭스였습니다. 클리퍼스가 111대 97로 이겼고 이렇게 이 시리즈는 끝이 났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매버릭스가 이기긴 힘들겠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3쿼터 중반부터 4쿼터 중반까지 매버릭스가 따라가나 싶었는데 카와이 레너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4쿼터에는 쏘는 것마다 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레너드는 오늘 33득점, 14리바운드, 7어시스트, 5스틸을 기록했습니다. 레지 잭슨도 오늘 4쿼터에만 12득점을 하면서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결과보다 이 마커스 모리스의 더티 플레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커스 모리스가 루카 돈치치의 뒷머리와 뒤쪽을 쳤습니다. 이걸로 모리스는 퇴장을 당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딱히 엄청 좋아하는 선수는 없지만 이렇게 더티한 플레이하는 선수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모리스는 저번 경기에서 돈치치의 다친 발을 밟더니 이번 경기에서는 돈치치의 후두부를 때렸습니다. 이 후두부를 때리는 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라서 이 싸우는 UFC에서도 금지된 그런 행동인데 농구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어요. 저는 사무국이 마커스 모리스를 출장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돈치치는 저번 경기에서 모리스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길 바랬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한 파울을 보면 너네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이다. 그런 선수와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루카 돈치치 인터뷰 글에 마커스 모리스는 크라이미어 리버 클립스 인 6라고 썼어요. 이 크라이미어 리버 클립스 인 6는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하자면 너 계속 울어라, 클리퍼스가 6경기 만에 이겼다 라고 약간 비꼬는 거예요. 모리스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도 아주 가관입니다. 심판들은 그 파울콜을 불렀어야 했다. 돈치치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난 리그에 오래 있었다.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라고 말했어요. 돈치치가 아니면 그 행동을 하고도 퇴장을 안 당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 패트릭 베벌리하고 루 윌리엄스가 말을 하는데 패트릭 베벌리는 잘했어 타이론 힐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이론 힐은 전 NBA 선수로 피지컬하게 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루 윌리엄스는 계속 그렇게 해 갱스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스는 이 둘에게 고마워라고 말을 해요. 클리퍼스 감독 닥 리버스도 마커스 모리스 편을 들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마커스 모리스가 모리스이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장을 당할 만한 게 아닌데 모리스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불공평하게 퇴장을 당했다는 거죠. 저는 루카 돈치치 팬도 아닌데 화가 나는데 이 매버릭스 팬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선수부터 감독까지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현지 클리퍼스 팬들조차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게임은 덴버 너게츠 대 유타 재즈였는데요. 너게츠가 119대 107로 이겼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오늘도 재밌었어요. 이번 경기도 저멀 머레이랑 도노반 미첼 쇼였습니다. 저멀 머레이는 50득점, 5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엄청 잘했어요.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만 보면 이제는 진짜 슈퍼스타 같아요. 그냥 득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도 엄청 좋습니다. 머레이는 지난 3경기 평균 47.3득점, 야투율 64%, 3점 63%를 쏘고 있어요. 도노반 미첼은 44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로 잘하긴 했으나 패했습니다. 재즈는 이 경기를 보고 이 루디 고베어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 걱정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 루디 고베어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원래 고베어가 수비를 잘 하지만 너게츠는 이 고베어가 발이 느린 거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공격했어요. 재즈는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이제 3대3 동점이 됐고 7차전만 남았습니다. 너게츠는 예전에 고베어 파울 50만 없었으면 시리즈가 벌써 끝났을 텐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없이 7차전을 준비해야겠죠. 두 팀 중에 마음이 급한 거는 아마 유타 재즈일 거예요. 이 두 팀의 7차전 시청 필수입니다. 제가 준비해오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